5월 7일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동부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에 백린탄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가 투하되어 도시가 온통 끔찍한 화염에 포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미점령 지역에 살상폭탄인 백린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백린탄은 공기와 접촉하면 60도씨에서 자연 발화되어 2000에서 25000도씨로 연소되며 바람에 따라 넓은 지역으로 흩뿌려져 접촉하는 모든 물체를 태워버리는 폭탄입니다. 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체에 맞으면 뼛속까지 태우기 때문에 접촉한 부위를 즉시 칼로 도려내야 합니다. 피해 사진이 너무 끔찍해 보여드리는 것보다 관심 있는 분은 인터넷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제협약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맞서며 백린탄 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2022년 3월 루안스크 지역에 러시아군이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러시아는 2022년 5월 마리오폴 아조스탈 제철소에 백린탄을 사용했고 2022년 8월 하르키우 지역에 백린탄을 사용했으며 2022년 10월 오체른 지역에 러시아군의 테르미소이탄 사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테르미소이탄은 2500도씨의 고열로 접촉한 모든 물체를 태워버리는 끔찍한 살상력을 가진 무기입니다. 2023년 5월 6일 러시아가 바흐무트에 백린탄을 사용한 영상을 제시하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쟁 중에 5회에 걸쳐 소위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위탄과 같은 형태로 공중에서 폭발하여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폭탄을 확산탄 또는 집속탄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클러스터탄이라고 합니다. 확산탄은 큰 탄두에 수백 개의 자탄들을 다발로 묶어두는 상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투기에서 발사하면 큰 탄두가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자탄들이 널리 퍼져 폭발합니다. 대형 폭탄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일시에 초토화시키는데요. 축구장 몇 개의 면적을 초토화시킨다는 폭탄이나 미사일이 확산탄입니다. 성능이 낮은 확산탄은 6% 수준의 불발탄이 발생하여 어린이들이 피해 대상이 됩니다. 최근 고성능의 확산탄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폭발하도록 설계되는데요. 확산탄으로 인한 사망자가 98%가 민간인이고 3분의 1이 어린이들입니다. 항공기가 투하하는 항공폭탄이 일반적이나 육군이 자주포를 이용하는 포탄의 형태와 다연장 로켓을 이용하는 미사일 형태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확산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확산탄에는 소위탄, 기갑탄, 정전탄, 생화학무기탄, 지뢰살포탄, 전단살포탄 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 소위탄은 주로 정글이나 숲을 불질러 내부의 적을 제압하거나 방어진지를 구축한 도시를 불태우고 공포를 유발하는 데 사용합니다. 네이팜탄, 테르미탄과 가장 악랄한 폭탄인 백린탄이 있습니다. 현대의 소위탄은 열압력 에어로졸을 내부에 채워 열압력탄 역할을 하는 폭탄도 만들고 있습니다. 기갑탄은 전차나 장갑차를 잡기 위하여 폭발력이 강한 자탄으로 성형자각탄이나 폭발 성형 관통탄이 있습니다. 이중목적 고폭탄이라는 이름으로 기갑이나 보병 가리지 않고 다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최근에 대기갑 확산탄은 자탄마다 유도장치를 장착하여 정확도가 향상되어 적 기갑부대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정전탄은 내부에 소량의 자각이 터지면서 흑연 필라멘트가 확산되어 변압기나 고압전선에 방울이 묻으면 쇼트를 일으켜 정전을 일으키는 폭탄입니다. 사람을 살상하지 않고 변전소나 전선을 공격해 적의 전력을 차단하는 탄으로 특히 변전소 공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생화학무기탄은 생물학무기나 화학무기는 대부분 확산탄으로 만듭니다. 넓은 면적에 피해를 주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생물학무기의 경우 자탄의 에어로졸 상태나 액체에 섞어서 한 발로 최대 10,000평의 면적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뿌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산탄을 이용하여 대인이나 대전차 지뢰를 동시에 뿌리는 지뢰탄이나 적의 감정을 자극하여 심리전을 활용하는
전단이나 삐라를 뿌리는 확산탄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확산탄은 넓은 범위를 무작위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공포와 끔찍함을 더합니다. 2005년 확산탄을 금지하는 협약을 위한 오슬로 회의를 시작하여 2008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111개국이 확산탄의 사용과 생산 및 이전을 전면 중단하고 재고분도 폐기한다는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GFP 세계 군사력 10강의 관점에서 확산탄 금지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4개국입니다. 미국은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확산탄에 대한 우려는 공감하나 군사적 효능이 높고 보유 금지가 미국과 동맹군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대한민국 그리고 파키스탄이 가입하지 않아서 군사강국 중 가입국 4개국과 미가입국 6개국으로 반쪽도 안 되는 국제조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입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백린탄을 투사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도 회원국이 아닙니다. 미국의 다른 종류의 확산탄 인도를 요청하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회원국은 백린탄을 사용하여도 제재를 받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쟁에서 인의 사용은 발화 효과 때문에 국제법에 따라 엄격하게 구제되어야 하지만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따라 화학무기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확산탄 중에서도 범죄에 해당하는 무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포한 백린탄은 전쟁 범죄로 간주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쟁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무기는 동물 또는 유독무기, 생물무기 또는 화학무기, 인체 내에서 쉽게 팽창하거나 펼쳐지는 총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백린탄은 국제법에서 민간인에게 사용을 금하는 무기로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국제조약과 관련하여 교묘하게 법망을 회피하면서 사실상의 화학무기급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대한민국도 확산탄 강국입니다. 확산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입도 하지만 제조와 수출도 합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세계인들이 욕하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확산탄을 없애라고 주장합니다. 워낙 끔찍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무기는 핵무기입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병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핵무기도 없이 핵을 가진 그들과 맞서야 합니다. 그들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비대칭 무기라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세계에서 확산탄을 생산하는 8개 중견기업 중에 2개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신념의 길을 걷고 있는 두 회사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응원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핵이 아니라면 받으면 2배로 갚아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잔인한 확산탄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확산탄으로 민간인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확산탄은 불발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폭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민간인을 해치지 않는다는 회사 대표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확산탄의 전부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불발탄이 많이 생기는 확산탄이 있다면 자폭 기능을 가진 탄으로 하루라도 빠르게 전환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날들 만드시기 바랍니다.